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제 회전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원리와 법칙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물체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어떤 법칙을 이용해서 세웠어요? 뉴턴의 이 법칙을 이용해서 세웠죠. F=ma라고 하는 뉴턴의 이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배웠어요. 어떤 게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두 가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또 하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는 세 가지로 뉴턴의 이 법칙,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의 운동을 이제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주제는 드디어 이렇게 회전운동이 나왔어요. 왜 회전운동으로 나왔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기술했던 물체의 운동은 다 손운동을 할 때예요. 손운동을 다른 말로 병진운동이라고 해요. 모든 물체가 같은 방향으로 한꺼번에 움직이는 병진운동을 할 때를 기술을 했던 거예요. 충돌 문제도 바로 그런 식으로 다뤘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확대를 해서 회전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물체의 여러 현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현상들을 해석해 나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나온 게 회전운동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전운동을 배운 후에는 유체의 운동이라든가 또는 진동 문제라든가 또는 온도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개로 시스템으로 개념 자체를 확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들을 적용시켜 나갈 거예요.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회전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세부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각변이, 각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새로운 방정식이나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쪽을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변이, 각속도, 가속도라고 이렇게 첫 번째 주제를 정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각자를 다 이렇게 없애봐요. 그러면은 여기가 보면은 변이, 속도, 가속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이, 속도, 가속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F=ma라고 하는 뉴턴의 이 법칙을 사용을 할 때 그 하기 전에 먼저 배웠던 개념이 바로 저거였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F=ma라고 하는 식으로 물체 운동을 기술을 해야 됐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거기에 가속도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속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속도를 먼저 알아야 됐었고 그리고 이 속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변이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았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전운동일 때도 병진운동에서 다뤘던 방법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각변이, 각속도, 가속도를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회전운동에 대한 뉴턴의 이 법칙 여기에 있는 건데 회전운동에 관한 뉴턴의 이 법칙으로 뉴턴의 법칙 F=ma를 확대시킬 수가 있고 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회전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병진운동을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병진운동에 있는 모든 식들을 다시 회전운동으로 대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먼저 기본적으로 이 개념 자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가 등각 가속도 회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각자를 이렇게 빼보게 되면은 등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변이,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배운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했었어요? 그렇죠?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식 자체를 몇 개를 다뤄봤었잖아요. 바로 그거랑 똑같이 여기에서도 등가 가속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식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회전운동과 손운동량의 물리량이라고 하는 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요 앞에서 부연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는 회전운동에 대한 모든 법칙을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선운동에서 이미 알고 있는 F=ma라는 식을 확대를 해서 회전운동을 해석할 거라고 했어요. 바로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운동하고 그리고 회전운동 사이에는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회전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병진운동을 할 때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이 됐었어요? 그렇죠? 병진운동이라고
K라고 하는 손운동을 할 때는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기호 자체를 K로 썼었고 여기는 2분의 1 m V의 제곱꼴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그러면 회전 운동을 할 때도 틀림없이 운동에너지를 갖겠죠. 바로 그 운동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꼴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반성 모멘트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반성 모멘트는 어떤 게 반성 모멘트냐면 제가 조금 전에 회전 운동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 여기가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I라고 하는 게 반성 모멘트예요. 그러면 이 반성 모멘트는 병진 운동에서 어떤 개념과 대응이 되는 거냐면 질량이라고 하는 개념과 대응이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F equal MA라고 쓸 때 M이라고 하는 질량이 있었잖아요. 이 질량과 대응되는 개념이 회전 운동에서의 반성 모멘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병진 운동일 때 뭐였었어요?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렇죠? 힘을 가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이기 어려운 정도였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반성 모멘트 I라고 하는 자체는 돌리려고 하는데 돌아가기 어려운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반성 모멘트의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성 모멘트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개념 자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성 모멘트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평행축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토크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제부터 여기가 본격적인 이제 회전 운동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토크라고 쓰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는 돌림힘이라고도 해요. 그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기호 자체를 쓸 때 이렇게 타우라고 써요. 그런데 이 토크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벡터 곱이 들어가 있어요. 토크를 벡터로 쓸 때는 토크 타우라고 하는 자체는 R이라고 하는 길이 그리고 크로스가 들어가고 여기에 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R 크로스 F로 표현이 돼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쓴 여기 X자를 크로스라고 읽잖아요. 이 크로스가 벡터곱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크를 해석을 하려면 벡터곱과 같이 연관돼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회전 운동에 관한 뉴턴의 이 법칙이 있어요. 여기는 반성 모멘트에다가 가까속도를 알파라고 써요. 알파를 이렇게 곱한 값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토크에 대한 벡터적인 표현과 여기 토크에 관한 뉴턴의 이 법칙에 관한 두 가지 식을 이용을 해서 회전 운동을 벡터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스칼라 양적으로도 다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개념 자체를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과 회전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일과 회전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시 손운동으로 들어가 봐요. 손운동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손운동에서 일과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가 있었죠. 결론은 어떻게 됐었냐면 2의 위라고 하는 자체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거하고 똑같이 회전 운동일 때도 틀림없이 일과 관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전 운동과 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알아보고 여기에 또 하나 정리가 나와요. 그 정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 운동을 알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관람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머릿속으로 저 관람차가 돌아가는 모양, 다시 말해서 회전하는 모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회전 운동을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먼저 해보세요. 이해가 가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관람차가 회전 운동을 할 때는 이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회전축이에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준선을 잡아놨어요. 이 기준선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회전 운동인 거예요. 그러면 관람차가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 거나 여기 있는 원반이 회전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회전 운동에는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있지만 호흡 모양 자체가 이것처럼 원형일 필요는 없어요. 원형일 필요는 없고 어떤 이런 막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도 회전 운동인 거예요. 이런 식도 회전 운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 자체가 물체 가운데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하나 어떻게 회전을 시킬 수도 있냐면 만약에 중심 자체가 이 가운데에서 끝단으로 이렇게 이동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것도 회전 운동인 거예요. 그리고 모양 자체가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불규칙한 모양도 고정점만 있고 다시 말해서 회전축만 결정되면 회전 운동을 논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처럼 회전 운동은 우리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운동에 꼭 필요한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전하는 물체 모델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들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걸 배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들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고 토크, 그리고 여기에 뉴턴의 이법칙,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토크 타우라고 하는 자체는 R 크로스 F예요. 그리고 뉴턴의 이법칙으로 확대를 시키게 되면은 토크 타우라고 하는 자체는 I 알파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회전운동을 다룰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현상은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논해보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